예, 반갑습니다. 자, 9월 주식시장이 이번 주 이제 연휴를 앞두고 예상보다 좀 큰 폭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8월 그 망령이 다시 한번 되살아난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제가 그 3주 전부터 그 이 시간에 이제 대박앤세일 구간에서 좀 조절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예상보다 더 깊게 밀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제 하반기까지 종합지수는 뭐 3천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인들 제가 그 8월 5일에 이제 급락 나오고 그때 그 이미 이제 외국인들은 롱 포지션을 구축을 해놨다라고 말씀드려서 저점 대비 300포인트 올라왔잖아요. 코스피가 8월 5일날 저점 대비해서 기술적으로 좀 부담감을 갖고 있고 미국도 이제 V자 반등이 들어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주봉으로도 이제 그 당시 제가 아래 꼬리를 좀 메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계속 조절을 좀 하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내일이 이제 내일 모레가 만기인데 외국인들은 이제 지난주부터 그 이제 만기까지는 그 포지션이 파생시장에서 이제 가두리예요, 가두리. 근데 좀 밀었습니다. 저는 만기나 뭐 금요일 정도 좀 반등을 들어올 거로 이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이제 외인들은 좀 롱 포지션을 구축해 놨으니까 추석 연휴 지나고 나면 시장이 또 많이 좀 개선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주제는 뭐냐면 제가 그 8월 달에 예, 대한민국 주식 여름 대박앤세일 구간이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또 이제 한가위 맞이 그 또 대박앤세일 구간을 보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 그 중간에 지금 뭐 꽃길은 못 걷고 있습니다만은 너덜길을 지금 걷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종착지는 뭐 3천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지금 시장이 빠진다기보다도 제가 그 상반기 때는 그런 말 드렸어요.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 것이 지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엔비디아가 올라가는 것이다. 그런 말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반대 입장이 됐죠. 불과 한 2, 3개월 만에 시장이 빠지는 게 아니고 반도체가 지금 그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누르는 증시. 2차 전지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중간에 뭐 커다란 악재 나온 거 없으면도 불구하고 네, 지금 다시 한번 또 저점을 깼는데 뭐 포스코피치엠이라든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요. 예,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수급원을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시장이 저는 지금 계속 우리가 그 소가 여물을 먹고 대세김질을 하듯이 예, 지금 그러한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우리 이제 복기를 한번 해보죠. 8월 5일 날 급락이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7월 달 ISM 제조업 지수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7월 달 ISM 제조업 지수가 기준치를 훨씬 밑으로 왔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 우려감이 발생하면서 시장을 한번 꺾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이제 환율도 이제 꺾인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엔화가 이제 강세전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눌러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가 일단 처음에 8월 달 그 당시에 주가 빠질 때 트리거 역할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한 달 전 그 악재라기보다는 써먹었던 그런 재료를 다시 한번 시장이 살포를 하면서 지금 억누르고 있다는 얘기죠. 자, 왜 그러냐면 그 지난 주말에 이제 미국 시장이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 전주 말에는 그 윈도우 드레싱 8월 30날이죠. 효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옵션 시장 영향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렸던 건데 근데 또 지난 주말에는 미국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 특히 나스닥이 우리 시장이 이제 이번 주부터 안 좋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수급이 깨지다 보니까 장중에는 좋았어요. 지난 주말에 뭐가 있었습니까? 미국 시장 내에서 고용 지표 발표가 있었잖아요. 고용 지표 발표가. 예, 고용 지표 발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견조했는데 장 막판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연준 의원들의 이제 발언이 있었거든요. 예, 뉴욕 연은 총재, 그 다음에 월러 연준 이사, 글스비 총재 세 사람이 이제 발언했는데 한결같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 표명보다는 시장 불안감을 자극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예,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글스비 총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매파 그 인사입니다만은 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지를 한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막, 뭐야 이거? 금리 인하를 0.5 빅스텝 단행하는 거 아니야? 왜 빅스텝 단행하지?
아니, 금리 인하 안 할 때는 금리 인하 해달라고 그냥 계속 그냥 욕을 했으면서 또 금리 인하 한다니까 또 빠집니다. 금리 인하 한다니까 이거 0.5면 진짜 경기 침체 국면 아니야? 또 이렇게 해석하면서 또 빼버리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8월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냐 9월 달, 올해 9월 징크스가 있는데, 이제 3년 전에도 9월 달에 작년에도 9월 달 안 좋았습니다. 예, 재작년에도 안 좋았었고, 예, 그 전에도 안 좋았어요. 보통 이제 9월 달에 시장이 누릅니다. 왜 그러냐면 3분기 말이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예, 어찌 보면 이제 9월 달이 가장 좀 변동성이 심합니다. 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4분기 연말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되고, 예, 그러면서 이제 투자 예산이라든지 뭐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편성하거든요. 예,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어닝 시즌 또 접어들잖아요, 미국이. 그러면은, 이것도 우리 공부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하기 한 달 전부터는 자사주 매입을 못 합니다. 법적으로. 예, 왜냐하면 또 회사에서 먼저 호재거리 알고 미리 또 선취해가지고 뭐 주가에 장난칠까봐. 예, 그 중단 기간이고, 안 그래도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누를 자리에서. 예. 그 다음에 이제 9월 16일 3차 올해 이제 세금 납부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인들 또 세금 납부하게 되면 또 일부 주식도 이제 매도를 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이제 뭐 올라왔던 그런 위치였어서. 우리 추석 연휴 기간 중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하고 이제 하이닉스,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나도는 설에 의하면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돌고 있거든요. 예, 그로 인해 가지고 일단 뭐 일부 헤지 펀드라든지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 포트폴리오 재편 과정이 지금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차익을 한다든지 3분기 결산 앞두고 이제 손실처를 하겠죠. 특히나 지금 또 엔캐리 자금 청산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또 우에다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또 무슨 얘기했어요? 예, 물가하고 전망, 경제 물가 전망 예상대로 진행 시에는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이다. 또 한 번 엔캐리 청산 우려가 지금 제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요인에 의해서 지금 그 하락이 나오는 건데, 먼저 이제 경기 이제 고용 지표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데이터 좋게 나왔습니다. 연준 의원들 발언한 내용하고 틀려요. 예, 비농업 일자리 수가 지난 그 7월 달 요때는 어떻습니까? 9만 9천 건이었는데 14만 2천 건이 나왔거든요. 근데 예상치가 16만 5천 건이었었어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지난 7월 대비해서는 얼되게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눈높이가 좀 높았었다는 얘기예요. 뭐야, 그 예상치보다 덜 나왔네? 이것도 경기 침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것이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죠? 높게 나오면 또 그전에는, 여름까지는, 고용이 너무 좋으니까 또 물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 또 금리 인하 안 하겠는데? 그리고 또 빼버리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죠. 한 달 만에 막 뒤바뀌어 버리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막. ADP 민간고, 요거는 이제 지수에 크게 영향 안 미치는데, 요거는 낮아졌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하반기하고 내년 1분기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오히려 좋아지죠. 전망은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이제 고용지표 발표한 것이 전체 실업률 발표했습니다만은 또 전체 실업률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전월 대비해서는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7월 달은 4.3이었는데 이번 8월 같은 경우는 4.2로 낮아졌어요. 물론 이제 9월 달은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뭐 허리케인이라든지 뭐 태풍이라든지 여러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근데 또 이제 하반기에도 낮아지죠. 미국이란 나라가 뭐 4% 초반대다 그러면 완전 고용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고용 지표를 보기에 앞서서 오른쪽 이건 테크 기업입니다. 미국. 예. 테크 기업들이 많잖아요. 테크 기업들 월별 해고자 수를 매달 발표하거든요. 예, 주간 단위로. 1월 달이 가장 많았어요. 1월 달에 4만 5천 명을 해고를 했습니다. 4만 5천 명. 4만 5천 명. 그리고 언제 많았습니까? 4월 달이었죠. 4월 달에 3만 4천 명이 해고자 수가 많았어요. 이때는 테슬라 때문에 그래요. 테슬라. 그때 테슬라가 거기 바닥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8월 달이죠. 8월 달이 이제 4월부터 많았어요. 8월 때 4만 1천 명입니다. 근데 8월 달 같은 경우는 8월 초에 인텔에서 15,000명 넘게 아마 한 2만 명 가까이 해고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8월 달 4만 1,000명 중에 지난 4월 달처럼 인텔이 테슬라처럼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더라. 인텔 지금 구조 조정 중이잖아요. 뭐 자산도 매각하고 인원도 해고하고. 근데 지금 9월 달에 보니까 이번 주까지 보면은 고작 700명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뚝 떨어져 버리죠. 예.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이쪽에서 먼저 이 해고자 수가 지표가 먼저 움직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뭐,
경기가 좀 후퇴한다. 예, 그러면은 이쪽에서 먼저 해고를 해버리니까 급증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9월 달은 지금 거의 지금 미미합니다. 이제 1000명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지금 뭐 경기, 그러니까 지금 비실질적 비농업 지수도 고용자 수도 좀 좋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해고자 수와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거든요. 보통 보게 되면. 예. 3월 달이, 민간고용 같은 3월 달이 가장 여기 뚝 떨어졌죠. 테슬라 할 때. 예, 비농업은 일단 좀 증가를 했습니다만은 4월 달에 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오히려 지표는 좋아졌어요, 사실은. 예, 그러면 이번 달 9월 달 고용 지표 또 다음 달에 발표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건대는 좀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전망치도 지금 보게 되면 전체 실업률 같은 경우도 또 4% 초반까지 낮아진다든지 아니면 현재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주말에 연준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 얘기하면서 이제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이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 우려감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예, 거기다가 이제 또 특히나 이번에 발표했던 그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거. 이거 ISM 8월 달에 급락이 나왔던 것은 뭡니까? 바로 이 ISM 제조업 지수가 46.8을 기록했잖아요. 8월 달은. 7월 달에. 그죠? 46.7을 8을 기록하면서 그때 이제 8월 5일 날 급락이 나왔던 거거든요.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또 ISM 제조업 지수가 뭐 자동차라든지 뭐 미국 수출 관련된 그 바로 이제 척도죠. 그죠? ISM 제조업 지수 좋게 나오면 우리나라에 대한 품목에 대한 미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는 것이고 낮아지면 줄어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8월 5일 날 급락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 8월 달 보니까 어떻습니까? 큰 폭은 아닙니다만은 47.2로 좀 개선이 됐잖아요. 그죠? 예, 지표상으로는. 그 9월 달은 또 기준치가 50인데 50 미만은 보통 이제 예, 제조업이 안 좋다고 그러고 50 이상은 예, 좋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9월 같은 경우 지금 전망치가 좋게 나와요. 또 하반기까지도 마찬가지고 뭐 50, 56까지 지금 막 기대합니다. 예, 오히려 지금 올 전체 그 지표보다도 올 하반기하고 내년 1분기까지 좋게 나옵니다. 실제 어제 같은 경우는 뉴욕 연은 같은 경우는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죠. 2.6%로. 네. 그 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가 안 좋게 나와서 급락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발표했던 ISM 서비스업 지수는 어떻게 나왔어요? 좋게 나왔었죠. 7월 달에. 그죠? 네, 미국이라는 나라는 소비국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제조업 지수도 중요합니다만은 네, 서비스업 지수도 더 중요하죠. 근데 ISM 제조업 지수는 안 좋게 나와서 시장이 급락 나왔는데 네, 며칠 있다 발표한 서비스업 지수는 6월 대비해서 7월 달 큰 폭으로 증가해버렸어요. 그게 또 여기서 급반등 나온 거죠. 시장이. 8월 달에, 8월 5일에 저점 찍고 나서. 근데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도 예, 8월 달 발표한 것은 51.5인데 7월 대비해서 조금 증가를 했어요. 그렇다고 50 미만을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예, 그리고 하반기에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잖아요. 근데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일부러 막 끌어내려 버린 거죠. 이런 얘기 하면서. 뭔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예.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봐서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또 경기 침체 국면이다.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금융시장에, 외환시장에, 미국의 CDS 프리미엄이라든지 예, 세인트루이스에서 발표하는 은행, 대표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지표 전혀 문제 없어요. 오히려 8월부터 낮아졌습니다. 그다음 이제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 추이를 봐야 되는데 얘네들이 먼저 움직이죠.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죠? 예, 투기 등급. 경기가 안 좋으면은 회사채 등급이 안 좋은 기업들은 돈을 더 빌릴 수가 없잖아요. 돈을 빌린다 하더라도 은행 이자를 높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금융위기 때처럼. 얘네들이 막 이게 치솟습니다. 먼저 치솟아요. 예? 이때도 그랬었고. 이번 8월 달도 살짝 반등 나왔다가 다시 지금 원위치했죠. 지금 현재까지 규적 반등 정도. 네. 그러니까 8월 달에 종합지수 8월 5일 날 급락시켰을 때처럼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8월 달에 또 소방수 역할을 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 파월 연준 의장이었죠. 예. 시장에서 계속 그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물가 올라가고 성장은 멈추고
연준 의장이 그때 이제 막 미국 시장 급락 나오고 뭐 글로벌 증시 막 급락 났을 때, 또렷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딱 선을 그어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다. 예전에 스태그플레이션은 나타났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고 지금 인플레이션 3% 지금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미국이. 내일 뭐 소비자 물가지수도 이제 발표 있습니다만은 높게 나와봐야 3% 초반이고 덜 낮게 나오면 이제 막 2% 후반. 높습니까? 지금 많이 줄었죠? 재작년에 막 8%, 9%였었는데. 그죠? 실업률이 치솟고, 실업률 지금 4%, 4.2 나왔잖아요. 4.2. 금융위 때 몇 프로 나왔습니까? 실업률이? 막 12%, 15%까지 올라갔잖아요. 지금 높습니까? 실업률이? 성장률이 낮아진다. 지금 뭐 2분기 연속 뭐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입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2분기가 마이너스 0.2% 감소했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또 3분기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앞서 뉴욕 연은 같은 경우에는 3분기 GDP 성장률 2.6% 상향 조정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2% 중반에 3% 초반까지 견조하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미국은 성장세가 강력한 만큼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다. 요 한 달 전에 얘기한 거예요. 파월 연준이죠. 그러면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온 거죠. V자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근데 한 달 전에 얘기했던 얘기 또 얘기하고 있어 지금 연준 위원들이. 이번에도 제가 봐서는 시장이 소방수 역할을 누가 해주냐. 또 파월 의장이죠. 언제? 우리 그 연휴 끝나고 9월 18일 날 FOMC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금리 인하 결정하고 그다음에 경기 전망에 대해서 기자회견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한 달 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라고 선을 걷습니다만은 이제 보니까 한 달 동안 또 근데 뭐 지표가 좀 바뀐 게 있습니까? 오히려 더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예? 아까 제가 지표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가지고 지금 시장은 또 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또 엔화가 조금 저점을 깰듯말듯 하니까, 또 엔캐리 청산, 트레이드 뭐 청산, 또 물량 나오는 거 아니냐. 지금도 좀 나오곤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위주로.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는 지난 또 8월 달처럼 이번에도 저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지난번 8월 저점까지 다 민 거예요. 지금 보면. 이따 제가 또 다른 부수적인 지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만은 8월 달하고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뭐 신용이라든지 뭐 스탁론이라든지 뭐 반대 매매. 그때는 악성 매물이 완전히 다 소진됐거든요. 8월 달에 급락 나오면서. 그래서 아마 요거 때문에 또 지금 시장을 괴롭히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크게 막 우려할 바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제 국내 증시 들어가서 오늘은 제가 이제 시황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장이 지금 약간 좀 왜곡돼 있어요. 수급이. 그래서 이제 2차전 이제 더불어서 제가 설명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그 8월달, 9월달 이게 이제 수급 블랙홀 영향으로 변동성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죠. 지금 현재 그 시장 돌아가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지금 이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요즘에 여러분들 시장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얘기 나옵니다만 외국인들 선물 매도 나오는 게 있습니까? 오늘 좀 매도했죠, 오늘. 오늘 좀 매도했는데 어제까지도 외인들 뭐 선물 매도 거의 없어요. 오히려 매수했죠. 때릴 게 없다네, 때릴 게. 진짜 많이 때려봐야 10,000계약, 15,000계약, 2만 계약인데 그거 때리면 또 다시 또 주워 담아야 되거든. 근데 시장을 좀 눌러야 되겠어. 그게 어떡합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집중 매도해버리죠. 그죠? 왜? 코스피 전기 전자 업종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대비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넘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총 비중이 차지하는 게 거의 한 30%, 32% 아마 될 겁니다. 반도체가 주로. 그러니까 삼전 하이닉스 시총 1위 이 두 종목만 눌러버리면 전체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자연스럽게 하락이 나오겠죠. 자연스럽게. 종목도 하락이 나올 것이고. 근데 최근에 또 여기서 이게 문제인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물론 저도 지금 이제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지난 8월 달에 제가 이제 매수 구간이다 그런 말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V자 급등이 반등이 나왔었고 지금 또 이제 그 위치 아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뭐 매수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구간이죠. 삼성전자 뭐 임원진들도
2년 이래 최대 매수를 지금 하고 있죠. 예? 개별적으로 장내에서. 그냥 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제 외인하고 기관들이 던지는 것을 집중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매수 좋은데 근데 이 시장이 돈이 없는 거라 이게. 돈이 없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고기 예탁금, 그러니까 예탁금도 많고, 예, 그다음 뭐 신용도 이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신용이 늘어나야 주가가 올라갑니다. 예탁금만 가지고는 이거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기관하고 외인들이 막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 기관 투자자분들께서 계속 지금 매도지 않습니까? 예? 4년 동안 계속 매도거든요. 예탁금은 계속 줄죠 지금. 잘하면은 지난 3월 달 저점까지 지금 살짝 이탈했었어요 지난주에.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고. 51조 원까지 줄었어요, 예탁금이. 그러니까 60조, 많았을 때 60조인데 10조 원 가까이 줄어버렸습니다. 불안하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있고, 이 부분은 이제 금투세 영향도 없잖아 있겠죠. 예탁금은 계속 주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께서 기관하고 외인들이 던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수한다는 얘기예요. 집중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돌려서 얘기하면. 다른 종목 판단 얘기예요. 다른 종목 판단 얘기예요. 새로운 돈이 들어온 게 없는데, 예? 돈이 좀 많으면 물려 있는 거 홀딩 한 가운데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니까 신규로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예탁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돈은 예탁금 계속 주는데 삼전 하이닉스 매수하려면 다른 거 던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또 수급 공백 구간이죠? 예? 수급 공백 구간이에요. 기술적으로 이동평균선이 받쳐주는 것도 없고 매물벽이 또 받쳐주는 것도 없어요. 누가 툭 던지면 장중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소위 얘기하는 좀 손 큰 개인들이 장중에 몇만 주 개별주 던져버리면 쑥 빠져버립니다. 쑥 빠져버려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거 이제 삼성 하이닉스 매수하려고 다른 거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개인 투자만 전국에 던져버리면 같이 빠져버리는 거지. 왜? 지금 전체적으로 기관하고 외인들 매수를 안 하니까. 예? 매수를 안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아까 제가 이제 이 선물도 보세요. 외인들이. 예, 선물 여기서 이렇게 이때는 선물 매도하면서 이렇게 쭉 뺐지 않습니까? 선물도 크게 사실 8월 때 매도 안 했어요. 여기까지 매도했는데 2차점까지. 예, 여기서는 이제 신용하고 스탁론 터지면서 반대매에 나오면서 푹 밀어버렸던 것이죠.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합니까? 제가 이 그림 보여드리면서 3주 전부터 조절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 저항이기 때문에. 그죠? 계속 3주 동안. 대박앤셀 구간은 맞는데, 예, 외인들 선물 매도, 선물 매수 여력이 조금 이제 제한적이다. 예? 그리고 이제 지수가 여기서 300포인트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지지 구간인데 반등 들어오면 또 저항이잖아요. 그래서 3주 동안 계속 조절하시라고 그랬죠. 이렇게 밀렸을 때 이제 매수죠. 기다리니까 밀려버리죠. 근데 외국인들 선물 매도 한 게 없어요. 지금 선물 매도 한 거 없이 지수만 또 푹 밀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선물 때릴 게 없으니까 현물로 내려면 선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8월 달에 2조 8천억 매도했고, 예, 9월 달에 2조 3천억. 어제까지. 5조 원 정도 매도를 한 거죠. 근데 뭐 상반기 때만 14조 원 매수했으니까 9월 달에 얼마큼 더 때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여기서 이제 기관 쪽에서 조금 들어와 주면 괜찮은데, 우리 국내 기관 투자자분들께서도 계속 매도잖아요. 덩달아서.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이제 매물 공백 구간에서 툭툭툭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 뭘 때렸냐 이거예요, 뭘. 예. 요걸 먼저 보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아까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최근에 3주 동안의 글로벌 주요국 증시 현황을 보시면, 코스닥은 3주 연속 지금 하락이에요, 지난주까지. 3주 연속 하락입니다. 3주 연속 하락한 나라 지수는 코스닥밖에 없어요. 예? 더군다나 지난주는 8%를 뺐습니다. 그러니까 3주 동안 10%를 빼버려서 10%. 지수를 마이너스 10%. 엄청 뺀 거죠. 물론 뭐 중국도 3주 연속 뺐습니다. 그렇게 크게 안 뺐죠. 코스피가 2주 연속 뺐고 한 6% 뺐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중요한 게 나스닥이 이제 지난주 많이 뺐으니까 코스닥에 영향 받겠죠. 여기서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있잖아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주에 무려 12.2%를 빼버렸습니다. 12.2%. 그러니까 바로 이제 코스닥이 직격탄을 맞는 거죠. 우리 시장 또. 우리는 반도체가 아까 전기전자가 거의
업종이 40% 차지하니까. 예, 또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누가 뺀 겁니까? 엔비디아가 뺐죠. 제가 이제 엔비디아 이제 못 간다고 계속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근데 직격탄을 맞아버린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제 3주 동안 뺐기 때문에 10%. 예, 이제 좀 반등 들어올 만도 한 그런 구간이더라. 이렇게 먼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미 뺐으니까. 거기다 더군다나 지금이 지난 8월 5일보다 더 아픈 그런 자리예요. 왜 그러냐면 지난 그 8월 5일 날 그때 뺐을 때는 주봉했을 때, 주봉 기준했을 때요. 예, 이때는 8월 달에 요 주봉이죠. 제가 그 당시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주봉입니다. 이렇게 아래 꼬리 길게 달린 적은 저도 처음 본다, 주식하면서. 예? 근데 이 아래 꼬리도 갭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상 이 아래 꼬리의 절반 정도는 메꿔주는 게 좋다. 이게 조정이 들어오는 게 좋다. 제가 그때 그랬죠. 예, 갭이기 때문에. 이런 걸 알아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근데 이때는 급락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중에 푹 밀었다가 13% 밀었다가 주말에, 그러니까 주 후반에 쭉 올리면서 마이너스 1.9%밖에 안 뺐는데 지난주에는 시가 고가, 종가 저가 만들면서 그냥 계속 한 주 동안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보다도 지난주가 충격이 더 컸던 것이죠. 예. 일단 막 너나 없이 막 던져버리니까. 큰 물량 없이 그냥. 근데 아무튼, 예, 지금 이제 지지 맥점인데 요건 이제 이번 주까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만큼 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8월 달에 급락 났을 때보다도 지금이 조금 더 아프다. 예? 심리적으로. 너무 뭐 위축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뭐 지난주까지 이미 다 빼버렸으니까. 그죠? 예, 이랬는데, 이거 반도체가 뺐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국내 시장 보게 되면, 자, 8월 달하고, 어제까지 제가 수급을 봤어요. 외국인들, 코스피. 예? 그다음에 코스닥. 자, 8월 달 같은 경우는 코스피 전체 외인들이 2조 8천억 매도했죠. 9월 달 같은 경우도 지금 빠르게 매도하죠. 어제까지. 예. 일주일 좀 넘기면서 2조 4천억. 그러니까 8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두 달 동안 5조 2,300억 매도했습니다. 5조 2,300억.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8월 달에 외인들이 전체 코스피 매도한 게 2조 8천억인데 반도체, 그다음 삼성전자가 이 한정공학 2조 560억이에요. 하이닉스가 8,800억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만 가지고 2조 9천억을 매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전체 매도한 물량의 105%를 그러니까 삼전 하이닉스만 때려버린 거예요. 다른 쪽은 때린 게 아니죠. 코스닥은 매도한 게 없어요. 8월 달에 고작 11억 매도했고 9월 달도 큰 물량 아니죠. 970억. 오늘까지 따지면은 좀 더 늘었는데 어제까지는 970억밖에 안 때렸습니다. 코스닥은 매도한 게 없습니다. 9월 달 같은 경우도 어제까지 보면은 전체 코스피 2조 4천억 중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2조 4,510억이에요. 101%로 이 두 종목이 때려버린 거예요. 두 종목을.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합계로 보게 되면 5조 3,900억. 어제까지 5조 2,300억을 코스피에서 매도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종목만 5조 거의 4천억을 매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전체 매도 금액보다 삼전 하이닉스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누가 받았습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 예탁금이 안 들어오는데 이거 다 받았으니까 다른 거 줄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이런 수급 좀 왜곡 현상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 쪽 보다, 기관 쪽. 기관 같은 경우도, 기관은 이제 8월 달에 많이 안 때렸어요. 예, 떨어지기 전에 때 매도하고, 떨어지고 나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3천억 정도 매도했고, 3천억을 매도했는데, 삼성전자는 얼마 매도했습니까? 8월 달에? 1조 3,700억. 하이닉스 3천억 매도했습니다. 전체 코스피 때린 건 3,200억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조 6,800억이에요. 전체 코스피 매도 물량 대비 513% 이 두 종목이 때려버렸습니다. 9월달 어제까지 보니까 전체 1조 1,400억 중에서 삼성전자 6,900억, 하이닉스 예, 어제까지 거의 한 70% 매도했죠. 이 두 종목에서. 그렇죠? 누계를 보니까 예, 8월, 9월 1조 4,700억 매도했는데 거래소에서만 하이닉스 삼성전자에서 2조 4,700억 매도했습니다. 1조 원 더 매도했죠. 168% 때려버렸어요. 코스닥은 이제 기간 중에 좀 매도를 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이렇게까지 지수가 밀 정도의 큰 물량은 아니란 얘기예요. 네, 수급 공백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8월 달부터 어제까지 실질적으로 거래소에서 외국인하고 메이저 세력인 기관들이 매도한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예,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이런 경우 어떤 때 발생하냐면 제가 앞서 설명드렸잖아요. 일부 헤지 펀드가 이제 3분기 결산 앞두고 4분기 앞에 남겨두고 예, 포트폴리오 이제 조정을 하죠. 뮤추얼 펀드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근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4배 올랐지 않습니까? 1년 반 정도 가까이 해가지고 올해 7월까지. 또 이네들이 뭐 차익실현 할 만도 하죠. 예, 반도체 이제 전반적인 업황이 약간 이제 고점 시그널이 나온다 그러면 엔켈이 청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AI 지금 뭐 설비 투자는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는데 언제 해소할지 모르니까 AI 또 거품론이 또 제기되면서 네, 근데 하이닉스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외인들이 오히려 또 물렸거든요. 2000년처럼.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엔비디아 이제 그 HBM 납품하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납품한다 그러잖아요. 10월 달에. 네? 테스트 이제 통과해가지고. 그 주가를 빼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뭐 일부 외국계 헤지 펀드라든지 뭐 뮤추얼 펀드가 3분기 요 구간에서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차익할 건 좀 차익하고 그다음에 손실 난 것은 좀 끊어내고 막 그런 과정이 통상적으로 이런 수급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미 2달 동안, 그러니까 2달 지난 8월하고 예, 지금까지 때렸다는 얘기죠.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려고 나왔다는 얘기. 삼성전자 차트상으로 전저점까지 밀어버렸잖아요. 그죠? 예, 삼전지 차트 보시면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 이거 원화 차트죠. 원화 차트 보게 되면 저점 완전 깼죠. 지난 8월 저점을. 예,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달러 한산 차트로 보시는 거 했죠. 외국인들 시각에서. 그죠? 외인들 시각에서는 조금 이탈했네, 조금. 월봉에서는 이제 60개월선 지지 맥점 구간이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0개월선, 지금 60개월선, 월봉이 60개월선 이렇게 훼손할 때 있지 않습니까? 60개월선 이렇게 살짝 깰 때, 60개월선 살짝 깰 때, 60개월선 깰 때, 지금 60개월 살짝 이탈했네, 오늘. 요때가 항상 보면 저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외인들도 2달 연속 때리면서 고점에서 지금 원위시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또 뭐 추가적인 큰 매물은 안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8월 달도, 그러니까 지금 요게 전략 이거예요. 자, 8월 달 여기서 삼성전자 툭 밀면서 여기서 V자 반등 주면서 지수가 반등이 나왔잖아요. 이번에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자, 하이닉스 3년만 때리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내리고 그러면서 코스닥 밀어버리고 다른 종목군도 코스닥 전체 지수가 미니까 단 한 주라도 던질 수밖에 없거든.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얘네들 올려야 또 이제 지수가 올라가겠죠. 연휴 끝나고 나서. 예, 이런 관점 본다 그러면 삼전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한 번에만 이제 안 들어가시면 오히려 또 저점 매수 구간인데 이렇게 지금 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종목군들은 사실 어찌 보면 예? 이유도 없이 빠진 종목군들 수두룩합니다. 제 눈에는. 뭐 악진한 것도 없는데. 다들 지금 뭐 종목군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변해버렸어요. 이렇게 빼버리니까 8월 달에 코스피 전체 매도한 게 3조 1천억 정리 들어가면. 근데 두 종목이 4조 6천억이에요. 9월 달 어제까지 코스피 전체 매도한 게 기간 외국인 토탈 3조 5천억인데 두 종목이 3조 2천억이에요. 다른 거 매도한 게 없어요. 최근에 2차전지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제가 아까 공개방송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포스코 피처 같은 게 9월 2일 날 막 무려 막 장중에 16% 급등 나고 나서 예, 조금 이제 매도하니까는 주가를 막 그 시가총액 15조 17초짜리를 고작 5만 주 매도하는데 막 그저께는 뭐 7%까지 밀어버리죠. 예? 이게 지금 수급이 지금 그래서 왜곡돼 있다는 얘기예요. 수급이. 예. 근데 이제 이런 이제 물량이 좀 이제 많이 좀 해소되고 풀리고 다면 어떻습니까, 이제? 예. 지금 나도 지금 하이닉스인 줄 알고 어떤 종목이 2차 전지가 지금 반도체도 아닌데 지금 반도체만 이제 팔고 있거든, 사실은 외국인들하고 기관 쪽에서. 근데 2차 전지가 나는 반도체도 아닌데 지금은 나도 이제 반도체처럼 자기가 오해를 하는 거야, 지금. 나도 반도체인가? 그렇게 지금 같이 흘러내리는 겁니다. 예타큰 같은 경우도 지금 저점이죠, 저점인데 오늘도 뭐 잠깐 뭐 뉴스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지난번에 그 2차 전지 말씀드리면서 그 금투세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가급적 방송에서 정치 얘기는 거의 안 하는데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그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민심은 천심이고, 천심이 밥심이고, 민심을 잃으면 천하를 잃는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야당에서도 이제 추석 끝나고 나서 이제 전체 이제 뭐 회의 다시 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금투세 아마 최소한 뭐 폐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예, 일단 뭐 2020년도에 국회 통과했습니다. 여야 간에 합의해가지고 통과했기 때문에 그걸 또 막 바로 막 폐지하고 막 힘들죠. 예, 근데 이제 뭐 유예 정도 하지 않겠느냐. 최소한. 시장도 막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상반기 때 이제 그 재료를 써먹었으면, 그죠? 잠깐 반짝하고 다시 또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10월 16일에 이제 보궐선거 있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저는 이런 때 이제 만약에 이제 금투세 이제 뭐 폐지가 아닌 유예라도 한다 그러면은,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재료의 그 시너지 효과가 더 강하게 받습니다. 왜? 지금 빠질 만큼 빠진 상태에서 뭐가 됐든 간에, 예, 그런 게 이제 호재가 좀 나와준다 그러면, 예, 의회에 또 이제 급반응이 들어올 수 있다니. 그때 이제 예탁금도 아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뭐가 있으면 10월 달에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연준에서 금리 인하 하니까 한국은행도 뭐 베이비 스텝에 밖에 0.25라도 인하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다 또 이제 하반기에 정부에서 또 재정 확장 정책을 펼칠 수 있고요. 왜냐하면 2분기 때 GDP 성장률이 0.2% 감소했기 때문에 물가도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도 2%대로 좀 떨어졌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올해부터는 현 정부도 이제 하반기에는 예, 재정 확장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아마 금투세까지 좀 유예한다 그러면 예, 유동성,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그때 가서 지금 현재 자리를 바라다 본다 그러면 예, 다시 한번 저점 매수 구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다음 거래대금 이게 중요한데 거래대금 같은 경우도 좀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거래대금을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도 이제 삼성전자 한 종목만요. 거래소 삼성전자가 거래대금이 전체 오늘 코스피 거래대금 대비해 가지고 그 한 25% 차지했을 겁니다. 2조 400억이죠. 2조 400억. 코스피가 오늘 지금 8조 한 2천억 정도 나왔으니까 삼성전자 한 종목만 전체 코스피 거래대금 대비 한 24, 5% 차지했어요. 최근에 막 그렇습니다. 예. 거래소 코스닥 거래대금이 지금 안 나오니까 여기 지금 그림 보시면요. 거래대금 확 죽어버리잖아요. 뚝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거래대금 자체가. 그죠? 이래서 제가 그전에 그런 말 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전체 코스피 거래대금 대비 어떤 특정 종목, 특정 섹터가 한 20% 이상 거래대금을 차지하게 되면 다른 쪽은 못 움직입니다. 글로 자금 다 쏠리면서. 작년에 2차 전지도 막 그랬잖아요.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 막 거래대금 나오면서 이쪽으로 20% 이상 거래대금 점유율을 차지하다 보니까 다른 쪽은 매가리가 없는 거예요. 반등이 잠깐 나왔다 다시 또 밀어버리고. 막 그런 겁니다. 지금 거래대금이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 그 3월 달 저점이 있죠. 그 라인까지 지금 뚝 떨어져 버린다, 여기서. 뚝 떨어져 버리죠. 예, 오른쪽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이 거래대금 추세선을 일단 돌파를 해야 돼요. 뭐 다음 달 연휴 끝나고 돌파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그 8월 5일 날 급락 나왔을 때 이때도 거래대금이 딱 저점이었을 때 거기 저점 나왔지 않습니까? 그 위치까지 지금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조금 시간 지나고 나면 예, 저점 매수 기회였더라. 예,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시간 관계상 이거 외에 뭐 다른 지표도 이제 제가 많이 보고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지금 여타 지표를 제가 쭉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예탁금은 이제 감소한 것은 이제 부정적이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난 그 8월 달에 여기서 시장이 급락 나왔을 때는 여기서 급락 나왔을 때 요 날이죠. 8월 5일 날 급락 나왔을 때 요 구간에서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판 게 아닙니다. 예, 요 구간에서는 항상 그래요. 요 구간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신용 및 스탁론이 여기서 반대 매매가 쏟아지면서 투매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딱 그 물량이 해소되고 나서 V자 반응 들어가 버리죠. 자, 이 그림 오른쪽 보시면 이 당시에 신용이 고점 대비해서 예, 요 8월 5일 날 급락 나올 때 이때까지 무려 3조 한 1,000억인가요? 예, 3조 1,000억 정도가 신용 물량이 여기서 해소됐어요. 3조 1,000억. 이 신용은 눈에 보이잖아요. 스탁론까지 같이 나왔겠죠. 통상적으로 뭐 스탁론이 신용 대비해서 한 50% 된다 그러면 요 구간에서 악성 매물이 예, 최소한 뭐 4조 5천억, 한 5조 원 정도 이미 시장에서 소화를 했다는 얘기, 해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지난 8월하고 지금하고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악성 매물이 이미 그 8월 달에 여기서 해소됐고 기타 이제 반대 매매도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은 신용이 없잖아요. 그죠? 네. 이럴 때 조금 밀어도 지금 다른 기관하고 외인들이 아까 제가 수급 우리 그 시청자님들께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다른 거 매도한 게 없다니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죽도록 때려가지고 전체 지수를 끌어내려죠. 근데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다 받으신 거야. 근데 예탁금이 안 늘어나니까 다른 종목을 일부 던지는 거죠. 던지는 거예요. 수급이 지금 취약하다 보니까 예, 수급이 좀 받쳐주면 뭐 1,000주를 던졌을 때 1% 뺄 걸 지금 이제 수급이 안 좋을 때 1,000주 던지면 뭐 4, 5%를 빼버립니다. 보통 그래요. 그래서 뚝뚝뚝 떨어져 버린 거야, 종목군들이. 근데 이럴 때는 절대 매도하는 거 아닙니다. 네? 절대 손절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어차피 여기서 악성 매물 다 나왔거든요. 그 2차 전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수급 구조를 여러분들께 아시고 회사 괜찮다 그러면 그래 이거 일시적으로 이제 수급 공백 구간이고 이러이러 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좀 빠진 거야. 방법 없습니다.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오른 거니까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장의 속내를 보게 되면 이게 수급이 이렇게 됐었네? 내좀 뭐 아무 연관이 없잖아 이거. 뭐 반도체하고. 근데 왜 빼? 4분기 실적이 더 좋아지는데? 내년 실적 더 좋아지는데? 뭐 오히려 기회야. 돈이 없으면 그래 나도 그냥 알아서 올라올 거야. 이런 또 여유가 좀 필요하죠. 이런 또 지혜가 필요합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조금 빠진 애들 그다음에 뭐 2차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보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그 반도체 아까 제가 했잖아요. 역시나 그 시장이 지금 하락하는 것은 뭡니까? 요번에 지금 더 아픈 게 뭐냐?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8월부터 더 아프다고. 삼성전자를 9월 2일부터 어제까지 대한민국 1등 주식을 무려 10% 가까이 뺐습니다. 10% 가까이. 하이닉스도 뭐 9.6%, 10% 가까이 뺐죠. 한미반도체는 거의 15% 빼버렸어요. 15%. 물론 뭐 엔비디아가 이제 급락 나왔으니까 영향이 많이 받겠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주에 12% 뺐으니까. 네, 직격탄을 받은 거죠. 근데 삼성전자가 그것도 한 달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에요. 9월 2일부터 어제까지니까 일주일 만에 대한민국 삼성전자 시가총액 450조짜리 삼성전자가 10%를 뺐어? 10%를. 네? 무슨 경기 침체도 아니고 무슨 뭐 사건 터진 것도 아니고 커다란 악재가 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 3분기부터 10월 달부터 이제 엔비디아 뭐 테스트 통과해가지고 이제 이번 달부터 납품 들어간다는데 그렇다고 적자라는 기업도 아니고 3분기 실적 어떨지 모르겠어요. 뭐 뚜껑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조금 이제 안 좋아서 미리 좀 매도를 하는 것도 있다라고 그런 얘기가 지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삼성전자 실적의 영업이익이 43조, 42조 되죠. 내년 60조 넘죠. 그래도 올해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최소 30% 이상 또 증가합니다. 하이닉스는 이제 많이 반영됐어요. 증가율은 크지가 않습니다. 내년 실적이 지금 반토막 나는 것도 아닌데 뭔 대한민국 1등 삼성전자를 그냥 근데 얘는 또 모르는 게 있습니까? 엔비디아는 2년 만에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고 뭐 하이닉스는 지금 1년 반 만에 4배 올랐잖아요. 그럼 이해를 해요. 많이 올랐으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1월 달부터요. 거기서 조금 올랐다가 이거 보세요. 차트를. 여기 1월 달 아닙니까? 1월 달. 1월 달에서 찌글찌글하죠. 하이닉스 막 치고 올라갈 때. 네. 그러다 여기서 잠깐 올렸다가 다시 원위치 해버려. 다시 원위치 해버리죠. 이렇게 원위치 해버려요. 여기서 또 반짝 올렸다가
여기서 이제 9만 전자 가고 뭐 10만 전자 간다니까 거기서 에라 기다렸더니 또 패대기를 쳐버리죠. 패대기를. 예? 무슨 개별 잡주입니까? 무슨 넉마주입니까? 뭐 테마주예요? 대북 관련주입니까? 좀 심하죠? 시청자 여러분 보시기에도. 이러니까 해먹겠습니까? 우리 개인 투자분들. 삼성전자를 뭐 이렇게 올렸다가 그냥 역부지로 꺾어버리고 여기서 단가 반등 줬다가 요날 제가 한번 끊으시라고 그랬죠? 여기서. 예. 그러면서 또 다시 또 역엔자로 툭 밀어버려. 그러면서 1월 저점까지 깨버립니다. 예? 1년 내내 거기서 잠깐 왔다 갔다 하다가 잠깐 그냥 안녕하세요 하면서 다시 그냥 원위치 해버렸어요. 저점 깨버렸어요, 지금. 거기다 또 이 삼성전자를 이번에는 포갭을 만들어, 포갭. 예? 1개, 2개, 3개. 그죠? 거의 포갭이 있죠, 포갭. 전형적인 개미핥기. 뚝뚝뚝 끊어버리는 거, 뚝뚝뚝 떨어지는 거. 아일랜드 갭 만들면서. 그죠? 하이닉스야 많이 올랐으니까 000, 660. 하이닉스는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계속 하이닉스는. 그죠? 예, 여기서 해가지고 작년 뭐 1월부터 해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올라와가지고 저점 7만 원짜리가 24만 8천까지 갔으니까 4배 올랐잖아요. 이해를 합니다, 하이닉스는. 근데 요번에 보니까는 이제 LG에서는 오늘 이제 뺐습니다. 어제까지는 이제 플러스 유지했었고, 예, LG화학, 포스코홀딩스, 피츠엠 이런 애들은 이제 어제까지는 9월 초부터는 크게 안 뺐죠. 그죠? 또 왜 빼냐면 그나마도 반도체 쪽에서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저도 이제 수급이 조금 이동할 줄 알았는데 물론 또 이동할 겁니다. 나중에 결국은 경기 침체 얘기를 해버리니까 연준 위원들이 지난주 예? 경기 침체를 하기 그러니까 그날 테슬라 주가가 그저께인가요? 8% 급락이 나왔잖아요. 8%. 경기 침체 또 우려감 때문에 경기 침체가 되게 되면 반도체도 지금 안 좋은데 자동차 팔리겠냐 이거죠, 전기차가. 안 그래도 지금 캐즘 얘기하는데. 그러면 테슬라 그저께 주가를 8% 밀어버린 거예요. 또 2차전지까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우리 이제 전기차 관련 종목들,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같이 밀어버린 거예요. 피체인 같은 경우는 9월 2일 날 16% 급등 나왔다가 네? 여기서 요날 16% 9월 2일 날 첫날 급등 나왔잖아요. 그러면 60일선까지 장악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여기가 이제 추세 저항이었죠. 기술적 보시면 요 3월 고점과 이어지는 딱 저항이에요, 저항. 한번 살짝 얻어맞을 자리예요. 얘가 뭐 반도체입니까? 그 중간에 뭐 악재 나온 거 있습니까? 근데 수급을 보시면요, 오늘도 제가 공개만 그랬지 않습니까? 예. 아니 뭐 몇십만 주 때린 것도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17조 원 가까이 되는 기업이 주가가 그저께 그러니까 9월 6일 날 보시면요, 거의 8% 밀었잖아요. 이날 고작 외국인들이 16,000주 매도했고 기관에서 고작 34,000주 매도했습니다. 근데 그 물량을 또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55,000주 매수했거든요. 아니 기관에서 30만 주 때린 것도 아니에요. 3만 주 매도하고 외인들 16,000주 매도했습니다. 진짜 모기 오줌만큼 매도했죠. 얘가 시가총액 몇 천억짜리입니까? 15조에서 17조 가까이 되는 기업인데 아니 5만 주 매도했는데 주가를 8% 빼버려요. 이게 정상입니까? 이 수급이? 뭐 악재 나온 게 있었나요? 오늘도 보세요. 기간에 5만 주. 근데 또 오늘은 또 5만 주 매도했는데 주가 또 2% 뺐네 또. 그래서 이 수급이 왜곡됐다는 얘기. 정상적 수급이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HN이 이제 유상증자 2천억 한다 해가지고 이제 그 영향도 받았죠. 거기다 또 오늘 또 TV 토론회 있잖아요. 미국 대선. 그 중간에 이제 해리스 지금 부통령이 예, 그 전기차 뭐 의무화 제도를 폐지하겠다 이제 그 언급 잠깐 했습니다만은 그건 이미 이제 지난달에 또 얘기했던 내용이고 트럼프가 먼저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심하다는 얘기고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도 그냥 유상증자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받으시면 되죠. 0.1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고맙습니다. 유상 받으시면 돼요. 그쪽에 물리신 분 계시면. 예. 아예 이런 구간에서 그렇게 발표하는 게 낫습니다. 또 금양 같은 경우는 또 어제 오늘 또 급반등 들어왔죠. 뭐 특별한 호재도 없는데. 이렇게 빠지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제 말씀이 틀린지. 시가총액이 뭐 1, 2천억짜리도 아니고 17조 가까이 되는 기업을
고작 5만 주 매도해가지고 주가를 8%나 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매물 공백 구간에서 아까 이제 반도체, 뭐 수급 공백, 받쳐주는 수급이 없다 보니까 장중에 계속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점 깨면서 개인들 겁주고 손절하기가 만들고 그런 겁니다. 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왜 또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이거 한번 보세요. 요 세 종목 가장 많이 밀었잖아요. 저점을 기회 깼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9월 2일부터 어제까지 3대 투자 주체별 매매 현황을 보시면 에코프로는 외인들이 9월 2일부터 이제 어제까지 3,500만 원 매수했어요. 3,500만 원. 근데 기관 쪽은 이제 147억 매수했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136억을 매도했어요. 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한 게 아니고 136억 매도했고 기관에서 147억 매수했고 외인들은 판 게 없습니다. 근데 주가를 얼마 뺐어요? 12%를 뺐어요. 12%를. 예? 특히나 이제 같은 금액도 우리 개인들이 매수하게 되면 꼭 빠집니다. 근데 기관들이 매수할 때는 거의 안 빠지거든요. 같은 금액도. 근데 이거 에코프로는 기관 쪽은 147억 매수했고 개인들만 136억 매도했는데 아니 뭔 코스닥의 시가총액 3일 종목을 주가를 몇 천억 때린 것도 아니고 12% 넘게 빼냐고요.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데 뭔 또 금투세를 지금 올린다고 막 금투세 한다고 지금 막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뭔가 자본시장의 선진화, 자본시장의 안정화. 그죠? 금투세 그때 국회에 이제 2020년 통과할 때도 2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둔 이유가 뭐예요? 그 기간 동안에 시장의 안정화를 최대한 선진화를 이룰 수 있게끔 국회에 노력하자 하면서 여야간에 통과하면서 그 조건 가지고 통과시킨 거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지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올해 우리나라가 지금 꼴등이거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도 보세요. 수급으로. 외국인들 고작 22억 매도했습니다. 누적. 일주일 동안. 기관 쪽에서 314억을 매도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우리 개인 투자는 335억 매수했죠. 뭔 주가를 10%를 빼버려요. 시총 1위 기업을. 물론 이제 알테오젠한테 또 뺏겼습니다만. 3,300억 때린 게 아니고요. 314억 매도했고 외국인들 22억 매도했거든요. 물론 이제 8월부터 누적으로 거기다 매수를 했어요. 기관도 매수하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를. 지금은 우리가 아픈 게 우리도 아프죠. 사실 개인 투자 저점을 좀 깼으니까 제 예상과 달리. 제가 모든 보는 지표상으로는 지난달에 이제 저점이 나왔거든요. 2차전지가. 그래서 이제 LG 엔솔도 급등 나왔던 것이고 9월 2일 날 포스코 PCM도 급등 나왔었고 에코프로도 거기 돌렸던 것이고 삼성, ST, LG학 다 돌렸던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데이터 변한 게 없어요. 단지 뭐만 변했다? 반도체를 막 팔아 제끼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들이고 예, 매물 공백 구간에서 이유도 없이 2차전지가 자기가 반도체인 것 마냥 같이 그냥 흘러들여 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때린 것도 없습니다. 포스코 PCM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49억 매도했고 기관 쪽에서 135억 매도했고 개인 투자분들께서 177억 매도했는데 예, 4% 뺐죠. 9월 2일 날 16%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0%가 빼버리는 고점에서. 너무하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뺀 것은 좀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돌려서 얘기하면 이제 수급이 좀 풀리면 꼬인 게 좀 안정화되면 반대로 급반등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도 이해하시고 자 결론적으로 보시면 자 이게 차트예요. 주봉 차트 코스피 딱 여기 맥점이 여기까지 밀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예 여기서 아래꼬리 이 작업 제가 아래꼬리 갭이라고 그랬죠. 8월 달에 이거 매꾸로 내려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3주 동안 계속 조절하셔야 된다고. 여기서 딱 얻어맞죠. 맥점에서 예? 이때도 여기서 지지 맥점이었었고 요 라인까지는 깨지는 않을 것이다. 왜? 워낙에 저평가니까 코스피가 이제부터는 코스닥 딱 이 맥점을 얻어맞았죠. 여기 아래꼬리 주고 아래꼬리 쭉 주고 코스닥은 딱 어제 저점이 이 지지 맥점이에요. 예, 워낙에 지금 거래가 안 나오니까 한번 흔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절대 매도가 아니다. 오히려 매수 구간이다. 분할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ADR도 마지막으로. ADR, 요것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미 제가 ADR 지난주에 그랬죠. 공개방송에서. 하락 사이클을 접어듭니다. 근데 갑자기 빼버렸어요.
ADR 지금 코스닥이 특히 65 중반대 직전 저점까지 밀었습니다. 여기서는 안 물리더라.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리 들어갑니다. 네. 자, 9월 말, 3분기 말 2번입니다. 변동성 확대는 분할 저가 매수 기회다. 주식을 보유하고 추석 연휴를 맞이하는 전략이 합리적이다. 네, 반도체가 누르는 시장, 가대 낙폭 종목, 이런 종목군들은 반도체가 아닌데 나는 같이 밀렸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지수 밀리면서 내 종목까지. 그런 종목군들은 예, 여러분들께서 지금 절대 매도가 아니다. 반등 기다리는 겁니다. 왜? 원위치합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수급이 좀 풀리면 이제 원위치합니다. 이제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점 매수 구간이에요. 다시 2차 전지, 조선주 다시 한번 눌렀을 때 예, 관심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아무튼 추석 연휴 기분 안 좋습니다. 하지만 독종 정신, 도끼를 가지시고 인내하시고요. 연휴 잘 보내시고 저는 연휴 다음 지나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